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여는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얼마 전 고창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됐습니다. AI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그제 출하전 검사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온 고창의 오리농장. 정밀 검사 결과 H5N6형의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가금류에 대해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AI 발생 농가 주변 방역대에 있는 닭과 오리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방역대 안에 있는 닭과 오리 농가는 70곳으로 사육주 수는 247만 마리입니다.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확진에 앞서 해당 농장의 오리 12,300마리를 모두 안락사시킨 뒤 매몰 처리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에도 이맘때쯤 고병원성 AI가 시작돼 올해 6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에만 모두 200농가의 닭과 오리 529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AI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오늘 오전 도지사 주재로 긴급 방역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도의회와 정읍시의회가 내년도 재량사업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량사업비는 말처럼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방의원이 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북도의회는 내년도 재량사업비를 전라도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입장만 밝힌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번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당연히 2018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전라북도는 재량사업비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자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보 공개를 통해 밝혔다가 슬그머니 부활시켰습니다. 충청북도 의회 또한 2014년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2016년에 다시 재량사업비 편성을 추진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충북도의회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과거 재량사업비가 폐지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추경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활이 되는 경험이 저희 또 한 번 있었고요. 내년 선거에서 지방의회가 새로 꾸려지면 재량사업비는 편법적인 형태로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량사업비의 성격을 띤 소규모 수건 사업에 지방의원이 개입할 수 없도록 소액 수의계약을 없애는 실질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원들이 이게 작게 나누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뒷돈을 챙길 수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묶어가지고 행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하지 않고 경로당에 비품을 구입해주는 민간 자본 보조의 경우에도 지방의원이 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공동구매를 통한 경쟁 입찰이 필요합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을 위해 해마다 60억 원을 투입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단원들이 근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교향악단과 합창단 등 110여 명이 활동하는 군산 시립예술단입니다. 올 초에 일부 단원들이 개인 교습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행사나 공연에 참석해 발생한 수입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상임인 단원들은 채용되면 8급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업무 끝나고 학원을 경영한다든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단원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에 조사를 해서 제정을 했었어요. 단원들의 연습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러나 연습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냥 타지에 있거나 아니면은 지하 주차장에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을 돌리고 있는 거죠. 군산시의 허술한 운영도 문제입니다. 지난 7월 신규 단원을 뽑는 과정에서 채용 절차를 근거 없이 변경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류심사를 진행을 하고 이제 실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실기를 같이 진행을 했어요. 또 1년에 한 번 단원들의 연주 실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객관성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평가자로 외부 인사 2명 외에 이해 당사자인 지휘자가 참여해 공정성 훼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군산 시립예술단이 공연에 집중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수준 낮은 공연을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컨테이너에서 4년을 살아온 60대 남성이 최근 겨우 집을 마련했는데 여전히 컨테이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오정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변변한 가재 하나 없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모 씨. 벌써 4년째입니다. 화장실이라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오니까 겨울에는 너무나 추워서.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마땅한 벌이 없이 약초를 캐며 살아온 전 씨는 최근 인생 반등의 계기를 어렵사리 마련했습니다. 가족의 도움과 농가주택 대출을 통해 집을 갖게 된 겁니다. 너무 황홀하지요. 내가 이런 집을 짓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터를 닦고 집을 완성한 게 벌써 2달 전. 전 씨는 여전히 컨테이너 생활 신세입니다. 군청에서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입니다. 도로인 줄만 알았던 길쭉한 모양의 2평 남짓 땅이 알고 보니 사유지였던 겁니다. 뒤늦게 나타난 땅 주인이 권리를 행사하면서 도로에서 집을 오가할 수 있는 길이 갑자기 뚝 끊기게 된 겁니다. 증인로 없인 준공 허가도 없다는 통보가 전 씨는 원망스럽습니다. 오랫동안 도로였던 곳이 사실은 주인이 따로 있는 사유지였단 걸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집을 지어도 좋다고 허가를 내준 군청의 실수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죠. 그거를 1,000만 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반대는 비용은 다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군에서 확보를 해주거나 그런 건 없죠. 엉성한 행정 탓에 내 집 마련을 코앞에 뒀던 전 씨는 다가오는 겨울을 다시 컨테이너에서 맞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한 스쿨존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스쿨존 가운데 30km 이하로 단속하는 곳은 2곳밖에 되지 않는데요. 때문에 경찰의 스쿨존 속도 제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차량들이 내달립니다. 속도를 재보니 제한 속도 시속 30km를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5분 동안 이곳 스쿨존에서 지나다니는 차량들을 살펴봤는데요. 모두 10대 가운데 6대가 제한 속도인 30km를 넘어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형차들 지나다니면 30km로 가서는 여기가 울리질 않아요. 근데 집이 떨릴 정도로 차들이 빨리 다녀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전북경찰청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한다며 전북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스쿨존 16곳 가운데 12곳의 제한 속도를 50k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도나 아니면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차 일반 속도가 80 또는 70 막 이렇게 돼요. 속도를 50km 이상 확 떨어뜨리면 사고 위험성이 더 높은 부분도 있거든요. 어린이들의 안전보다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우선시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스쿨존에서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방심을 불러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도로의 편도차로 도로 같은 경우는 50km의 어린이 보호 속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있는데 보통 2차로를 할지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50km 이하로 낮춰주는 것도 어린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북의 스쿨존에서는 해마다 20건 안팎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의 스쿨존 속도 제한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장수군이 가야문화 복원을 서둘러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겨울철 빙판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을 점검했습니다. 시군 소식 김철 기자입니다.
장수가야 문화재의 조사와 복원을 위한 기초 연구 용역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장수군은 240기의 왕릉급 고총 고분과 70군데 제철 유적, 그리고 21곳의 봉수 유적 등 보존해야 할 가야문화 유산이 많다며 이번 연구 용역을 토대로 장수가야 유적 정비를 서두르고 세계유산 등재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찬란했던 장수가야의 조명과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가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미끄럼 주의 구간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 2만 개를 배치하는 한편 염화칼슘 400톤 등을 확보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인 폭설과 한파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 연말 준공을 앞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국내 기업 빌리엔젤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빵과 과자를 생산하는 제빵 기업 빌리엔젤은 내년부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제빵 공장을 설립한 뒤 중국과 일본에 빵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 MOU를 체결한 기업은 18곳으로 늘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국 공공시설의 내진율이 43.7%에 불과한 가운데 철도와 공공건축물, 어항과 학교의 내진율은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정동영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철도시설 내진율은 41.8%, 공공건축물 36.2%, 어항시설 33.1%, 학교시설은 23.1%로 가장 낮았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진행된 2017년도 국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지진 예산의 77%인 194억 원을 삭감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부터는 지진 예산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도가 여름 휴가지로서 쾌적도는 높지만 종합만족도는 중간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트가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국내 여행객 18,000명을 조사한 결과 전북의 여행 환경 쾌적도는 69점으로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종합만족도는 67.2점으로 9위, 여행자원 매력도는 64.7점으로 8위에 그쳤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조사 결과 지난달 전북의 일용직 근로자는 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4%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상용 근로자는 3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가량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다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됩니다. 전라도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와 익산, 남원에 이어 내년에 군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아동학대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1,300건에서 지난해 2,000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14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섬 지역 어민들에게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해산물 채취 행위가 허용돼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그동안 산소 호흡 장비가 없는 이른바 나자머업으로 한 해 평균 240여 톤의 해삼과 전복 등을 채취해왔지만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어업이 허용됨으로써 채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전복과 해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곳은 64개 어촌계의 1,9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요일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가 수능 시험일인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